고대사를 바라보는 흔한 오류, 민족주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족주의 사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근현대사를 쓸 때는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고대사를 쓸 때는 유난히 위대함을 강조한다. 고대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리한 사료들만 무비판적으로 따르는가 하면 고고학적 물증도 없이 무리한 가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 이렇다. 이스라엘의 근현대사는 유독 2차 대전 중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임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가했던 폭력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고대사는 그야말로 화려하다. 기원전 13세기경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기원전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넓은 영토를 차지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 유물은 전혀 없다.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주장하는 기원전 10세기경에는 불과 수백 가구의 조그만 성읍국가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유일신 숭배도 사실 빨라야 기원전 8세기경에 등장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고대사는 환단고기에 가깝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민족주의자이자 철학자인 피이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1807년의 일이다. 우리 조상님이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고 게르만의 순수성을 지키며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일단 고대 게르만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다. 로마인들이 북동쪽에 살던 야만인들을 모두 다 통틀어 부르던 호칭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인들이 북방에 살던 유목민족들을 다 싸잡아서 흉노라 부르던 것과 비슷했다. 오히려 게르만족들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치열하게 다투었다. 피이테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게르만족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과 긴밀히 교류하고 혹은 그들을 약탈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 문물과 기술을 체득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이테는 그런 건 싹 다 무시하고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민족주의를 거론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맹목적인 민족주의는 100여 년 후 히틀러와 같은 자를 낳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신채호다. 이분은 중국과 맞선 고구려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진화족은 신성한 부여족의 영원한 맞수였으며 그 투쟁의 정점은 고구려와 진화족 사이의 전쟁들이었다. 과대한 해석이라는 느낌이 다분하지만 당시 일제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던 말이니 이런 점은 10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검증 자료가 많은 요즘에도 그러한 역사관을 계속 고수한다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역사를 철저히 민족 논리와 계급 논리에 입각해 가르치는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투쟁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 거의 종교 수준이다. 중국에 맞서 싸운 인물들은 무조건 찬양한다. 심지어 영계소문도 자주적 노선을 견지한 인물로 추앙받는다. 그러면서 그가 사회주의 역사관에서 그토록 비판하는 지배계급의 대표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